저기 청소하시는 분이 피아노를 친다고? 에이, 설마요. 저 할머니가 어떻게 피아노를 쳐? 말이 안 돼. 이러다 행사가 망하는 거 아니야? 귓가에 들리는 수군거림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호텔 로비에 모인 손님들의 따가운 시선이 느껴졌지만 전 피아노 앞에서 일어설 수 없었습니다. 15년 동안 매일 아침 먼지를 닦아오던 이 피아노. 오늘만큼은, 제발 오늘만큼은 제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기를 바라며 떨리는 손을 건반 위에 올렸습니다. 여사님,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차갑게 내리꽂히는 사장님의 목소리에 순간 움찔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30년 동안 그날 이후로 단 하루도 빠짐없이 들여온 기도 같은 마음으로 피아노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이게 말이 돼? 청소부 할머니가 어떻게? 저 곡은 브람스의 자장가잖아요? 사람들의 놀란 탄성이 로비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30년 전에 그날로 돌아가 있었어요. 제 아들 준호의 5살 생일날 마지막으로 들려준 그 자장가. 그때처럼 건반 하나하나에 제 온 마음을 담아 눌렀습니다. 1988년, 그때 저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였습니다. 런던, 파리, 베를린, 전 세계를 돌며 연주회를 가졌죠. 차가운 겨울 바람이 불던 런던에서도, 봄비가 내리던 파리에서도, 눈부신 햇살이 비치던 베를린에서도, 객석을 가득 메운 관객들의 환호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게 가장 소중한 관객은 단 한 명. 늘 피아노 옆에서 초롱초롱한 눈으로 절 바라보던 준호였습니다. 연습실에서 밤늦게까지 레슨하는 날이면 피아노 의자 옆에 앉아 졸다가도 제가 연주를 멈추면 금세 눈을 떴죠. 엄마, 나도 나중에 엄마처럼 피아노 칠 거야. 그래서 엄마랑 같이 연주할 거야. 까만 눈동자로 절 바라보며 웃던 준호. 그해 여름, 준호의 5살 생일에 전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수십 개의 오르골 가게를 돌아다니며 고른 브람스의 자장가를 담은 작은 오르골이었어요. 준호야, 이건 우리만의 비밀이야. 엄마가 이 오르골 뚜껑 안쪽에 특별한 글자를 새겨놓았어. 우리 준호에게 사랑하는 엄마가라고 적어놓았거든. 우리 준호 이 오르골 평생 간직해야 한다. 얼마나 좋아하던지. 매일 밤 오르골을 들으며 잠들던 아들이었는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작은 오르골이 30년 후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놓을 거라는 걸. 그해 겨울 베를린에서 협연을 앞두고 있던 날이었습니다. 매니저와 함께 비행기 티켓을 확인하고 있을 때였죠.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유치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준호가 없어졌대요. 그 한 통의 전화로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누군가가 준호를 데려갔다는 겁니다. 유치원 선생님 말씀으로는 벤츠를 타고 온 중년 남성이 준호의 삼촌이라기에 준호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피아니스트 최영숙이 아닌 아들을 찾아 헤매는 한 엄마가 되었습니다. 콘서트홀을 채우던 화려한 조명은 사라지고 매일 밤 전국의 고아원을 찾아다니는 발걸음만이 남았죠. 선생님, 베를린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죄송해요. 지금 연주회 준비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준호 찾는 게 먼저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아들 찾는 여정은 수없이 많은 막다른 길에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전 멈출 수 없었어요. 지금도 매일 밤 준호에게 들려주던 그 자장가를 연주하면서 언젠가는 이 멜로디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줄 거라 믿었으니까요. 선생님,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매니저의 다급한 목소리에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사라진 지 이틀째. 눈 한 번 제대로 붙이지 못하고 있었죠. 뭐래요? 준호를 찾았답니까? 인근 CCTV에 수상한 차량이 찍혔다고 합니다.
검은색 벤츠까진 확인되는데 번호판은 확인이 어려운가 봐요. 그날부터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경찰서와 유치원을 오가며 새로운 정보를 찾으려 애썼죠. 전단지를 만들어 거리 곳곳에 붙이고 TV 실종자 찾기 방송에도 출연했습니다. 최영숙 씨, 아드님이 실종되어 마음이 말이 아니시죠? 그런 아드님을 찾기 위해 현상금을 건다고 하시던데. 네. 제가 가진 모든 걸 걸겠습니다. 제 전 재산인 5억 그리고 앞으로의 공연료까지 현상금으로 겁니다. 한동안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거짓 제보였어요. 현상금을 노린 사기꾼들. 그들의 전화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선생님, 해외 공연 담당자가 계속 연락이 옵니다. 어떻게 할까요? 죄송해요. 전 이제 연주회는 안 합니다. 준호만 찾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한때는 화려한 무대에서 악보를 넘기던 이 손가락으로 전단지를 붙이고 세계 각국의 관객들에게 박수갈채를 받던 이기로 수많은 거짓 제보에 상처받았습니다. 제가 가진 것을 하나둘 내어주며 현상금을 올릴 때마다 사람들은 제가 미쳤다고 했습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의 명성도 화려한 무대도 그토록 아끼던 피아노까지 모든 것을 팔아 현상금으로 걸었습니다. 마지막엔 제 집까지 담보로 잡혔지만 전 멈출 수 없었어요. 한순간의 실수로 놓쳐버린 아들의 손을 다시 잡을 수만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했으니까요. 전국 방방곡곡을 헤매며 찾아다녔습니다. 깊은 산속의 작은 보육원부터 도시의 번화가까지 제보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갔죠. 때로는 거리의 거린들 사이에서, 때로는 고아원의 아이들 속에서 준호를 찾았습니다. 마주치는 아이들 하나하나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혹시나 준호는 아닐까 하는 마음에 한 명 한 명 확인했지만 끝내 준호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흘러갔고 저는 점점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단 하루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매일 밤 준호에게 들려주던 그 자장가를 흥얼거리며 언젠가는 이 노래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줄 거라는 믿음으로 버텨왔습니다. 선생님, 이제 그만하시죠. 모든 재산을 다 써버리시면 어떻게 해요? 선생님이 버티셔야 아드님도 찾죠. 매니저의 만류도 주변의 걱정도 저를 멈출 순 없었습니다. 하나둘 재산을 정리하면서도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어요. 마지막까지 간직하고 있던 콘서트홀 피아노 연주권마저 내놓았을 때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절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나자 제게 남은 건 준호와 찍은 사진 한 장뿐이었어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최영숙의 시대는 끝이 났고 호텔 청소부로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피아노 건반 대신 빗자루를 잡고 화려한 무대 조명 대신 쓸쓸한 새벽빛을 마주합니다. 밤에는 전단지를 붙이고 쉬는 날이면 여전히 전국의 고아원을 찾아다니죠. 사람들은 저를 잊었지만 전 단 하루도 준호를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이제 그만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세월이 너무 많이 흘렀다고, 이제는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하지만 어머니의 마음이란 게 그렇게 쉽게 접을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매일 새벽 호텔 로비에 피아노를 닦으며 저는 기도했습니다. 어딘가에 있을 준호가 이 자장가를 듣고 돌아올 거라고. 그 애가 이 건반 소리를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한음 한음 먼지를 닦아내며 30년이란 세월도 지우지 못한 그리움을 달랬습니다. 여사님, 오늘부터 새로 오신 사장님이 근무하신대요. 아침 조회 시간, 관리팀장님의 말씀에 모두들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15년간 이 호텔을 운영하던 사장님이 은퇴하신다는 소식은 일주일 전에 들었지만 이렇게 빨리 새 사장님이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젊은 사장님이라는데 외국에서 호텔 경영을 공부하셨다지? 그렇게 젊은 분이 이 큰 호텔을 맡으실 수 있을까? 걱정 섞인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묵묵히 제 일을 할 뿐이었죠. 매일 아침 가장 먼저 출근해서 호텔 로비를 청소하는 것. 특히 저 그랜드 피아노는 제가 직접 관리했습니다. 어머, 여사님. 오늘도 피아노를 닦고 계시네요. 네. 피아노는 매일 관리해야 해요. 습도나 온도에 민감하거든요. 청소부가 된 후에도 피아노만큼은 전문가의 마음으로 관리했습니다. 건반 하나하나를 닦으며 가끔은 준호에게 들려주던 자장가를 흥얼거리기도 했죠. 직원들 모두 로비로 모여주세요. 신임 사장님 인사가 있습니다. 긴장된 분위기 속에 직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취임한 김준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이름. 하지만 세상에는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죠. 게다가 이제 제 아들은 40이 되었을 텐데 목소리는 너무 젊어 보였습니다.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글로벌 호텔 체인으로 거듭나기 위해 지금보다 더 치열하게 경쟁할 것입니다. 차가운 목소리, 단단한 눈빛. 뒤에서 그의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을 달랬습니다. 하지만 왜일까요? 그의 뒷모습에서 어린 준호의 그림자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로비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려고 합니다. 우선 저 피아노부터 없애죠. 안 됩니다.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큰 소리가 나왔습니다. 순간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고 사장님도 천천히 돌아보았죠. 누구시죠? 죄송합니다. 저는 피아노 관리를 맡고 있는 피아노요? 청소부가 무슨 피아노를 관리합니까? 차갑게 내뱉는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전 물러설 수 없었어요. 저 피아노는 제게 마지막 희망이었으니까요. 피아노는 생명이 있습니다. 피아노가 물건이라고 해도 매일 관리하고 보살펴야 하거든요. 그런 감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호텔은 달라져야 해요. 현대적이고 세련되게. 그때였습니다. 사장님의 왼손에 들린 서류철이 떨어졌고 그 안에서 무언가가 흘러나왔어요. 작은 오르골. 그것도 아주 낡은 오르골이 떨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주워드릴게요. 허리를 숙여 오르골을 집으려는 순간 사장님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그의 비밀을 들킬까 두려워하는 것처럼 서둘러 주워들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하죠. 손이 스쳤습니다. 그리고 전 보았습니다. 그의 손목에 있는 작은 점. 준호가 가지고 있던 것과 똑같은 자리에 점이 있었습니다. 회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사장님은 서둘러 자리를 떴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이 뛰었어요. 저 오르골, 저 손목의 점, 그리고 김준호라는 이름. 여사님, 무슨 생각을 그리 깊이 하세요? 동료의 목소리에 흠칫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며칠째 사장님의 오르골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분명 제가 준호에게 선물했던 것과 똑같은 모양이었는데. 아니에요. 그냥 혹시 사장님 때문에 그러세요? 요즘 청소하시다가 사장실 앞에서 자주 멈추시던데. 맞습니다. 전 사장실 앞을 지날 때마다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안에서 들려오는 피아노 소리. 그것도 하필 브람스의 자장가가
흘러나와 제 발을 붙잡았습니다. 어제는 말이에요. 사장님이 혼자 피아노 치고 계시더라고요. 의외죠? 피아노를 없애겠다고 하시더니. 심장이 또다시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사장님에 대해 알게 된 것들이 하나둘씩 떠올랐습니다. 35의 나이, 고아원에서 자랐다는 이야기, 그리고 해외 유학을 다녀왔다는 이야기까지 떠오르더군요. 여사님, 사장실 청소 부탁드립니다. 관리팀장님의 말씀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평소엔 다른 청소팀이 담당하던 곳인데 오늘은 그들이 외부 행사 준비로 자리를 비웠다며 제게 사장실 청소를 맡게 했습니다. 사장님은 오전 내내 회의가 있으시니 그동안 청소해 주세요. 떨리는 손으로 사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햇살이 가득한 방 안에는 피아노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그 오르골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건 조심스레 손을 뻗어 오르골을 집어들었습니다. 분명 30년 전 그 오르골이었어요. 뚜껑을 열려는 순간 누가 허락해서 제 물건을 만지시는 거죠? 차가운 목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사장님이 서 계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청소를 하다가 나가주세요. 저 혹시 그 오르골은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으니 나가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이 방 청소는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쫓겨나다시피 나왔지만 전 보았습니다. 제가 오르골을 만졌을 때 사장님의 떨리는 손을 그리고 눈가에 스친 불안한 기색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밤늦게 퇴근길에 오래된 동료가 물었습니다. 사장님이 혹시 제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네. 그게 무슨... 30년 전에 잃어버린 제 아들이요. 이름도 준호였고 나이도 맞아요. 그리고 그 오르골, 손목의 점까지. 하지만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피아노 소리가 들려왔어요. 늦은 밤, 텅 빈 호텔 로비에서 울려 퍼지는 브람스의 자장가. 발걸음을 돌려 로비로 향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피아노를 치고 있는 건 사장님이었어요. 어머니,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흐느낌 섞인 중얼거림, 마치 어린아이가 울며 엄마를 찾는 것처럼 애처로웠습니다. 사장님은 제가 여기 있다는 것도 모른 채 그저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연주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슬픔을 혼자 안고 있는 듯한 그 뒷모습이 왜 이리 마음을 저미던지 마치 30년 전 잃어버린 제 아들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준호야. 저도 모르게 불러버린 그 이름에 피아노 소리가 멈췄습니다. 사장님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구시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보였어요. 저도 모르게 한 걸음 다가섰지만 그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런 밤에 왜 여기 계신 거죠? 퇴근하셨어야 하는 시간 아닙니까? 사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소의 차가운 어조와는 달랐어요. 사장님, 혹시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위해 30년을 기다렸는데 정작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건지. 그 손목의 점 혹시 찻길에서 넘어져서 생긴 건가요? 그리고 그 오르골, 엄마가 생일 선물로 준 거 아닌가요? 사장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창가 쪽으로 돌아서시더니 한참을 말씀이 없으셨어요. 전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기억하고 싶지도 않고요. 하지만 방금 전 그 자장가는 엄마가 매일 밤 들려주던 자장가 맞죠? 그만하세요. 사장님의 음성이 높아졌지만
그 속에 담긴 떨림을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전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호텔의 사장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더 이상 과거를 들추지 마세요. 하지만 전 보았습니다. 사장님의 손이 오르골을 꽉 쥐고 있는 것을. 그리고 그 눈가에 맺힌 눈물을. 돌아서는 그의 뒷모습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제 눈에 고인 눈물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의 눈가에 맺힌 눈물 때문이었을까요?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로비 청소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머, 최 여사님, 이거 보셨어요? 안내 데스크에서 일하는 민지 씨가 화색을 띄우며 달려왔습니다. 뭔데요? 사장님 인터뷰 기사예요. 어제 경제신문에 났더라고요. 민지 씨가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최연소 호텔 총지배인에서 사장이 되기까지 김준호 사장 단독 인터뷰. 휴대폰 화면을 넘기며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습니다. 10살 때 서울 남부 보육원에 왔다는 김준호 사장. 그 이전의 기억은 모두 잃어버렸다고 한다. 유일하게 기억나는 건 어떤 자장가 소리. 처음 보육원에 왔을 때도 그 노래만 흥얼거렸다고 한다. 보육원 선생님들의 보살핌으로 음악을 전공했고 호텔 경영학을 공부하기 위해 유학을 떠났다. 기사를 읽는 내내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10살의 입양이라니. 준호가 사라졌을 때가 5살이었으니 그 사이 5년간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얼마나 많이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요? 그리고 왜 그 모든 기억을 지워버렸을까요? 단 하나 기억하고 있다는 그 자장가만이 우리 모자를 이어주는 신락 같은 희망이었습니다. 어쩌면 준호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모든 기억을 지워버렸는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그의 작은 손가락만은 엄마가 들려준 자장가를 기억하고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어제 늦게 청소하다가 봤어요. 사장님이 혼자 피아노 치고 계시더라고요. 이상하지 않나요? 피아노를 치우겠다고 하시더니 밤늦게 혼자 피아노를 치시고. 혹시 어떤 곡을 치고 계셨나요? 자장가 같았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최 여사님, 로비를 청소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다가왔습니다. 여느 때와는 다른 복잡한 감정이 섞인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방으로 잠시 올라와 주시겠습니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사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그 오르골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본 그 오르골이었습니다. 사장님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젯밤 제가 연주하는 걸 보셨죠? 네. 그리고 이 오르골에 대해서도 뭔가 알고 계신 게 맞습니까? 사장님은 오르골을 집어들고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거 정말 어머니가 제게 주신 겁니까?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의 눈빛은 여전히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만약 맞다면 왜 지금 이야기를 꺼내시는 겁니까? 30년이나 지난 일을 이제 와서 말이죠. 준호야, 엄마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을 꺼냈지만 사장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김준호입니다. 고아원 출신의 김준호, 그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내 손목의 점, 그리고 그 자장가는 엄마가 너에게 매일 밤 들려주던 그 곡이야. 모두 우연의 일치일 뿐입니다. 사장님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비 피아노는 치우기로 했습니다. 안 돼. 제발. 그 피아노만은. 울먹이는 제 목소리에 사장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창가로 돌아서서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자선 행사가 있습니다. 그때 마지막 연주회를 열 예정입니다. 준호야,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한번 불러보았습니다. 내가 기억하지 못해도 좋아. 하지만 엄마는 알아. 그 오르골의 비밀 장치도, 내 왼쪽 발바닥의 작은 흉터도 5살 때 미끄럼틀에서 다쳐서. 그만하십시오. 사장님의 외침이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책상을 붙잡은 그의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창문에 비친 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사장님은 절 철저하게 피했습니다. 아침 조회 시간에도 로비를 지나실 때도 제가 있는 곳은 한 번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씩 눈에 들어왔습니다. 늦은 밤 사장실에서 들려오는 자장가. 처음에는 서툴고 어설펐지만 날이 갈수록 선명해지는 그 멜로디. 그리고 경비실 앞을 지날 때 들은 말씀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요즘 사장님이 밤늦게까지 계시는데 피아노 치시다가 우시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무슨 일 있으신가? 청소를 하다 우연히 쓰레기통 근처에서 찢어진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구겨지고 찢어졌지만 그 안에는 분명 5살의 준호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주워들고 있는데 총무과 박 대리가 다가왔습니다. 아, 그 사진이요? 사장님이 특별히 부탁하셔서 구한 겁니다. 30년 전 신문에서 오려낸 실종 신고 사진이라고 하더라고요. 순간 가슴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사진은 제가 준호를 찾기 위해 신문에 냈던 바로 그 사진이었습니다. 찢어진 사진 조각을 손에 쥐고 있자니 그날의 기억이 또렷이 떠올랐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으세요? 사장님이 갑자기 자선 행사를 열자고 하시더니 하필 고아원 돕기 행사라니. 로비에 붙은 자선 행사 포스터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울 남부보육원과 함께하는 희망음악회. 준호가 자랐다는 그 보육원이었습니다. 그때 마음을 정했습니다. 자선 행사 당일 제가 준호에게 들려주던 그 자장가를 연주하기로. 30년간 가슴속에 간직했던 이 멜로디로 아들의 잃어버린 기억을 깨우기로.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이 피아노 앞에서 모든 것을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자선 행사 준비는 잘 되어 가나요? 호텔 로비에서 들려오는 사장님의 목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네, 다 됐습니다. 고아원 원장님들도 5분이나 참석하신다고 하셨고요. 서울 남부보육원은 확실히 오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원장님께서 특별히 옛날 앨범도 가져오신다고 하셨어요. 사장님, 어린 시절 사진도. 앨범은 필요 없어요. 그리고 프로그램 중에서 피아노 연주는 취소하는 걸로 합시다. 하지만 이미 연주자분을 초청했는데요. 내가 직접 할 거예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사장님이 직접 연주를 하시다니요. 몰래 훔쳐보던 제 모습을 의식했던 걸까요? 최 여사님, 왜 거기 서 계세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장님이 차가운 눈으로 절 바라보고 계셨어요. 죄송합니다. 이제부터 로비는 제가 직접 관리하겠습니다. 특히 피아노는 더 이상 닦지 않으셔도 됩니다. 로비 청소를 다른 직원에게 맡기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저는 매일 밤 몰래 피아노를 닦았습니다. 15년 동안 이어온 일과를 하루아침에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도 늦은 밤 한참을 피아노를 닦고 있을 때였습니다. 왜 아직도 이러고 계십니까?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깜짝 놀라 뒤돌아보니 사장님이 서 계셨습니다. 평소의 차가운 표정이 아닌 복잡한 감정이 뒤섞인 얼굴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저 피아노가. 도대체 왜 자꾸 제 앞에 나타나시는 겁니까? 사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당신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밤마다 이상한 꿈을 꾸고 전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데 그 자장가만은 자꾸 귓가에 맴돕니다. 준호야. 저도 모르게 그 이름을 부르고 말았습니다. 제발 그만하십시오. 사장님의 음성이 흔들렸습니다. 그 이름으로 부르지 마세요. 전 그저 고아원에서 자란 김준호일 뿐이라고요.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한 채 사장님은 등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 그의 손에서 무언가가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놓인 것은 낡고 구겨진 사진 한 장. 5살 준호의 생일 사진이었습니다. 제가 신문에 실었던 그 실종 신고 사진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자선 행사 전날 리허설이 한창이었습니다. 사장님의 자장가 연주를 듣고 있자니 가슴 한켠이 먹먹해졌습니다. 이건 제가 어릴 적부터 기억하고 있는 곡입니다. 누가 가르쳐 준 건지, 언제 배웠는지 기억나지 않지만요. 사장님의 떨리는 목소리가 홀을 채웠습니다. 리허설이 끝나고 직원들이 하나 둘 빠져나갔습니다. 텅 빈 홀에 혼자 남아 피아노를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사장님이 앉아있던 그 자리를 멍하니 보았습니다. 최 여사님, 아직도 계셨네요. 총무과장님이 다가왔습니다. 과장님, 제가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네? 내일 자선 행사에서 제가 한 곡만 연주하고 싶은데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이 이미 다 짜여져 있고 사장님께서도 허락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과장님, 30년 전 제가 피아니스트였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김 팀장님께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그 자장가, 사장님이 연주하신 그 곡이 제 아들에게 가르쳐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총무과장님은 한참을 말없이 저를 바라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장님 연주가 끝나고 깜짝 순서로 넣어두겠습니다. 하지만 네,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다음 날 자선행 사장은 일찍부터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구석에서 청소를 하며 때를 기다리고 있을 때 사회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제 호텔 사장님의 특별 연주가 있겠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구석에서 청소를 하던 제 손이 멈칫했어요. 오늘 연주할 곡은 제가 어릴 적부터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던 곡입니다. 누가 들려줬는지, 언제 들었는지도 기억나지 않지만 항상 제 가슴 한켠에 있었던 곡입니다. 브람스의 자장가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리허설과는 다른 떨림이 묻어나는 연주. 서툴지만 애잔한. 마치 30년 전 5살의 준호가 처음 건반을 누르던 그때처럼. 저기 청소 할머니 오시는 거야? 옆에 있던 손님의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제야 제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알았습니다. 사장님의 연주가 끝나고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총무과장님이 제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한 걸음 앞으로 나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한 곡 연주해도 될까요? 순간 행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청소도구를 든 채 무대 앞에 선 저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차가웠습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행사 진행요원이 당황한 듯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천천히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첫음을 눌렀습니다. 같은 자장가였지만 제가 준호에게 가르쳐 주던 그때의 방식 그대로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사장님의 호흡이 가빠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누군가가 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 맞나요?
떨리는 손가락으로 건반을 누르는 사장님의 모습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제 눈에 고인 눈물 때문이었을까요? 네, 맞아요. 여기서는 이렇게. 떨리는 손으로 건반을 짚었습니다. 두 개의 떨리는 손가락이 만들어내는 자장가가 홀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손가락이 자꾸 미끄러져서 누군가가 이렇게 잡아주었던 것 같은데. 사장님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조심스레 음을 짚어가는 그의 모습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여기서는 늘 실수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기억나요. 그때마다 누군가가 괜찮아. 준호야, 천천히 해도 되라고. 사장님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연주가 계속되는 동안 행사장은 완전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저 자장가 선율만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이상해요. 머리로는 기억나지 않는데. 손가락이 제 손가락이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따뜻한 손길도. 건반 위에서 우리의 손가락이 스쳤습니다. 마치 30년 전으로 돌아간 것처럼.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항상 웃으면서 절 바라보셨죠. 따뜻한 눈빛으로. 마지막 음이 울리고 사장님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니, 흐느끼며 제 품에 안긴 준호를 살포시 안아주었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본물처럼 쏟아졌습니다. 이제 기억나요. 그날 누군가가 절 데려갔을 때 전 계속 엄마를 불렀어요. 그리고 이 자장가를 매일 밤. 준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의 등을 쓰다듬으며 저도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너무 아팠나 봐요. 그래서 모든 걸 잊어버렸던 거겠죠. 하지만 손가락만은 엄마가 가르쳐준 이 자장가만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로비에는 오직 흐느끼는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아무도 박수를 치지 않았지만 이건 우리만의 시간이었습니다. 준호야, 이제 다 지났어. 엄마가 여기 있잖아. 그동안 얼마나 찾으셨을지 전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아니야.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준 것만으로도 엄마는 너무 감사해. 그제야 누군가 조심스레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내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서울 남부보육원 원장님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계셨고 호텔 직원들도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일하시고 쉬세요. 아니야. 엄마는 이대로가 좋아. 다만, 이젠 매일 아침 피아노 앞에서 우리가 함께 있었으면 좋겠구나.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물 젖은 미소가 마치 5살 때의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호텔의 아침은 달라졌습니다. 이른 아침 로비에서는 피아노 소리와 함께 바이올린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니, 여기는 아직도 서툴러서. 괜찮아. 준호야, 천천히 해도 돼. 옛날처럼 같은 말을 하자 준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절 청소 아줌마가 아닌 피아노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여전히 매일 아침 가장 먼저 와서 피아노를 닦습니다. 다만 이제는 청소도구 대신 악보를 들고 혼자가 아닌 아들과 함께. 어머니, 오늘은 제가 연주할게요. 어머닌 들어만 주세요. 따스한 아침 햇살 속에서 들려오는 준호의 자장가. 서툴지만 그 어떤 연주보다 아름다운 선율입니다. 시간은 거꾸로 흐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시간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브람스의 자장가처럼 평화롭고 따뜻한 우리만의 시간을.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빚어내는 기적입니다.
최영숙 여사님과 준호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은 반드시 꽃을 피운다고. 30년의 세월도 지워내지 못한 모정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잊지 못할 이야기가 있으시죠? 그 소중한 이야기를 저희 세월의 지혜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